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미난 역사 얘기 주절주절 보험. 왜 보험이냐? 제가 지금 보험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든요. 비급여 때문에 항목 떼느라고 떼고 소리 하는데 연락이 와봐야 알고 그걸 기다리는 상태인데, 그래서 엊그저께 병원 몇 곳을 돌아다녔는데 그 누적된 피로감이 아직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재미난 얘기나 한번 남겨보자. 대항해 시대로 가야 돼요.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에 바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생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든 보험이 이제 실비보험이지만은 현대해상. 이상하지 않아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상보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해상. 왜 해상이지? 우리가 보통 보험하면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 쓰이는 것은 자동차, 상해, 질병 이런 거지. 우리가 배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직업군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제가 평생 배를 몇 번 타봤나? 두세 번 타봤나? 하여튼 손꼽을 정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보험이 보험의 어떤 뭐랄까 출발점이었고, 거기에서 보험의 아주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이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대항해 시대에, 그리고 또 이제 유럽의 그 뭔가를 생각하고 대처하는 방식, 합리적인 방식 이런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과 관련해서 골치 아픈 부분들이 대부분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적게든 많게든 그 보험을 만든 정신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뭐냐? 대항해 시대에 제가 지금 어제 뭐 얘기하면서 오겹살, 대표 오겹살 얘기하면서 실시간에서 나는 이제 그 조금 비위 상하면은 냄새가 있으면 못 먹는다.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거의 안 먹어요. 근데 이제 냄새 없게 바짝 굽거나 아니면은 그 향신료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유전자는 그 냄새가 역하면 못 먹어요. 주로 고기 종류는 그래서 잘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체형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이래. 풀만 먹고. 그래도 회 같은 거는 괜찮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리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이제 완연한 봄날이네. 4월 초순인데. 근데 역광이라서 잘 안 보인다. 어떻게 해도 내 스스로가 잘 안 보이네. 목소리만 들으십시오. 근데 향신료 무역이 그때 당시에 이익률이 수십 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향신료가 특정 지역에서 많이 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향신료가 나는 그 섬들이 있어요. 아시아에. 근데 거기 가려면은 일단은 아프리카를 넘고, 아라비아 밑에 쪽 그 바다를 넘어서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말라카, 몰루카 이런 제도 여러 그 섬들이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이제 대항해 시대에 이제 여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대항해 시대,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 다 앞뒤로 한 1, 2세기 앞뒤로 이렇게 연이어진 색인데, 돈을 엄청 벌기 때문에 꽤 많이 가는데 갈 때 성공하면 대박이요, 실패하면 죽음이에요. 그죠? 그때 당시에 이제 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도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패하면 죽지만, 그래도 많이 가고 많이 가서 배가 선단으로 가요. 선단이라고 하는 것은
세 척이나 다섯 척이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고, 한 척당 20명 이상의 선원들이 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배가 진짜로 폭파가 아니라 이제 난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해상보험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포르투갈에서 처음에 그 아프리카 쪽 남쪽까지는 포르투갈에서 주로 가죠. 이렇게 거기 돌아가는 거. 그리고 나서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에스파냐에서는, 이제는 스페인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서 인도로 직접 가자. 지구는 둥그니까 인도로 직접 가자 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포르투갈이 이 동남아 쪽 이쪽을 장악을 해요. 그리고 일본에도, 일본의 그 아주 전란의 시기, 사무라이들 다툼의 시기에 조총을 전해준 것도 포르투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스파냐는 이제 그러면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는 거야. 대서양을 건너는 거야. 그래서 에스파냐가 쫙쫙 남미 쪽,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쪽을 다 먹는 거예요. 처음에 먹다가 이제 나중엔 다 갈라지죠. 이제 포르투갈도 일부를 먹은 것이 바로 브라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위쪽으로는 이제 프랑스가 오고, 미국, 그러니까 영국이죠. 그때 당시에는 영국이 오고 해서 나중에 미국으로 독립을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 정도가 되게 선두주자였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니 아니면은 프랑스, 영국, 이게 후발주자죠. 결국엔 영국의 시대가 오고 미국의 시대가 오지만, 이런 시대 배경에서 보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초반부터 있었어. 그리고 그러면서 네덜란드쯤 되면은 포르투갈 에스파냐와 네덜란드의 차이가 뭐냐면은, 포르투갈 에스파냐는 뭘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엔 직접 은 같은 걸 가지고 오는 그 방식이지, 자신의 산업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그냥 가지고 오는 것 뿐이야. 그런데도 일단은 16세기 이때 15, 16 이 시기는 지배를 했죠. 세계를. 근데 그 이후에는 네덜란드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보험뿐 아니라 주식회사 위험의 또 다른 방식의 분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보험이 됐건 주식회사가 됐건 돈을 따로 관리해야 되는 금융업, 현대적 은행, 현대적 주식회사와 현대적 은행은 네덜란드에서 17세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네덜란드는 산업과도 결부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네덜란드는 산업에 대한 감각이나 어떤 산업이 있을 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내는 그 능력이 탁월해요. 그 감각이. 그리고 거기랑 그 동서의 사무라이들 연합정권 시기부터 사츠마나 조수번에서는 네덜란드랑 계속 교류를 했단 말이죠. 대지마를 중심으로 해서 대지마 넘어서까지 교류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그 감각이 좋아. 그러니까는 일본이랑 네덜란드 공통점이 뭐냐면은 NT, 나노 테크놀로지, 그리고 신소재라고 하는 거, 소재 산업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1, 2년 전에 그 반도체 그 문제가 됐을 때, 그거 그냥 우리가 반도체는 잘 만들고 거기에서 원료나 그냥 일본에서 좀 제공되는 거고 이 정도 생각하는데, 신소재가 이게 미래 산업이죠. 6T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특허가 네덜란드, 일본이 압도적으로 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험이 이제 생긴 거예요. 생기고 점점 좀 구체화가 되고, 그리고 산정 방식 같은 그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가 나오고. 지금 거의 10분을 다 했네. 하나만 덧붙일게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제 왜 보험이 해상보험으로 시작된지는 아시겠죠? 역사랑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들고 있는 현대해상보험도 사실은 그 수백 년 전에 포르투갈의 선원들의 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데, 그러면 그 항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왕조차도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단을 꾸려서 가는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위험 공동체라고 해요. 위험 공동체에서 미리 좀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에 보험금을 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보험사 입장에서는 받는 돈이랑 나가는 돈이랑 같아야죠. 이상적으로는. 근데 이제 거기에 인건비니 뭐니 뭐 몇 가지 들어가면은 좀 더 이익이 나도록 나오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맞추기 위한 수학적인 작업 같은 게 바로 보험료률이라고 해요. 보험금분의 보험료. 이거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이상적으로는 같아야 되는데 같진 않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위험,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이제 한 번 한 번씩 그 선단들을 관찰을 하니까는 확률이 나와. 확률에다가 보험금을 곱한 금액이 나가는 금액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위험 공동체가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그만큼의 돈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험료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그 재해보험이나 질환에 대한 보험이나 그것의 기본이고, 거기에 뭐 추가로 뭐 정보 비대칭 뭐 이런 문제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 다루기는 그건 좀 나중에 또 다르죠. 그건 좀 다른 거랑 묶어서. 이 정보 비대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내가 뭘 숨기고 갈 수 있잖아. 담배를 하루에 예를 들어서 5개를 피는데 3개라고 적을 수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보험 가입할 때 5, 6개 피핀다고 했거든요. 그때 6, 7개 피필 때인데 하나 정도 그게 그 정보는 나만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고,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계속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맞게 하려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나가는 돈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그것뿐 아니라 그 반대의 측면도 또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영역에서는 그 반대, 의료랑 관련해서 이제 특히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어쨌든 재미난 역사 얘기. 보험이 해상보험인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 엔리케 등등, 그 다음 뭐 이제 이거 에스파냐로 가면 이사벨라 여왕이었나? 이렇게 해서 마젤란이랑 계약하고 했던, 다 계약하고 막 하면서 선단을 꾸리는 거야. 그리고 비율제로 나눠 먹고 향신료 무역이 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위험성도 커. 난파가 돼. 그 난파되는 위험에서 위험 공동체가 하나의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합리적인 어떤 제도 중에 하나가 해상보험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것이 네덜란드 시기 정도 가면은 아예 주식회사, 왜냐면은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 없었거든. 유럽에는 다 그냥 가문의 왕이야. 합스부르크, 부르크, 부르봉, 이런 가문의 왕일 뿐이지, 그런 사람들도 다 계약을 한단 말이야. 계약을 통해서 뭔가를 진행을 한단 말이죠. 상징적인 의미야 뭐 크고, 나중에 유럽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그 쟁점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동양적인 전제 군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보험, 또 주식회사, 또 은행,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